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 단체인 MCCN 커뮤니티 클리닉과 함께 사회에 걸쳐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오늘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4주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접종 행사에서는 2천여 명이 넘는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치며 커뮤니티에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와 가주에서는 당장은 기존의 마스크 착용 지침이 유지됩니다. 남가주에서 오늘부터 12세부터 15세 사이 청소년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정부가 41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6개월 전 노럭의 주유소에서 슈퍼라또 플러스 잭팟 당첨 티켓을 구입했던 여성이 복권을 실수로 세탁기에 넣고 돌려 복권이 망가졌다고 주장해 복권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교차해서 접종하면 오한이나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가을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교사 노조가 이에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에 따른 유류 공급 차질과 관련해 국민 사이에 확산하는 불안감 완화에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받고 테슬라 차를 파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테슬라 주가 하락과 불매 운동이라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산업대표주와 기술주들이 대거 오른 가운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 단체인 MCCN 커뮤니티 클리닉과 함께 사회에 걸쳐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오늘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4주에 걸쳐 이뤄진 접종 행사에서는 2천여 명이 넘는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치며 커뮤니티에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13일 타운 내 육가와 맨하탄 코너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린 라디오 서울의 4회째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한인과 타인종들이 찾아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돼 한 달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를 찾아 백신을 완료한 한인과 타인종 주민은 2,000명으로 훌쩍 넘었습니다. 13일 접종을 마친 주민들에게는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백신을 접종받았음을 알려주는 예쁜 오렌지색 배지도 배포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기 좋아요. 저 배지 디자인도 괜찮고 여기서 표시하는 대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그 증거니까 기분 좋게 생각해요. 이날 접종 현장을 찾은 한인들은 한인 커뮤니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한 MCCN의 의료진과 간호사 그리고 행사 진행을 도운 라디오 서울 직원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웹사이트를 통한 접종 예약에서부터 현장 접종까지 한결같이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뭐 다른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뭐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게 좋은 행사거든요. 아니 라디오 서울에서 교포 사회를 위해서 많이 좋은 일을 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라디오 서울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에서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분들은 타운 올림픽과 맨로에 위치한 커뮤니티 클리닉 MCCN에서 2차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네, 2차 접종은요, 4월 22일, 4월 29일, 5월 6일, 5월 13일은 우리 미션 3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2차를 놓게 다 스케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리컨펌 하니까, 우리 병원으로 전화하시면 우리가 다 도와드리게 다 준비돼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한인들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 이야기가 나오면 유가와 맨하튼의 대도식당 주차장으로 가라고 할 만큼 라디오 서울 백신 접종 행사는 커뮤니티를 다시 한번 결속시키는 자랑스럽고 흐뭇한 광경이었습니다. 대도식당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라디오 서울 주최로 한인타운에서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무료 백신 캠페인 동참하게 된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접종소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타운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히스패닉 등 타인종 주민들까지 발길이 이어지면서 커뮤니티 전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든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4차례에 걸쳐 마련된 라디오 서울의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는 대도식당과 한미은행, 카우나체어, 셀리온, 브랜뉴데이, 웰케어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관련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실외에서만 벗어도 된다는 지침에서 더 나아간 겁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다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즉각 맞으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science is also very clear about unvaccinated people. You remain at risk of mild or severe illness, of death, or of spreading the disease to others. You should still mask and you should get vaccinated right away.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원 노조가 가을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호응했습니다. We can and we must reopen schools in the fall for in-person teaching, learning, and support. And we must keep them open fully and safely 5 days a week. 위험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학생 간 거리 두기 등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이 9월에 학교를 열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미국이 가을쯤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사실상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남가주에서 오늘부터 12세부터 15세 사이 청소년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사용 승인이 내려짐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산하 백신 접종 사이트를 오늘 모두 오픈하고 이들 청소년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약은 vaccinateLAcounty.com으로 하면 되고 워크인으로도 받습니다. 랄프와 라이레이드도 전 매장 내 약국에서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 청소년들은 해당 연령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지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정부가 41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가뭄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기록적인 피해를 일으킨 산불 시즌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노곤 변수 감소,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북가주 2개 카운티에서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지난 11일 비상사태를 41개 카운티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가주 주민의 30%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가뭄 비상사태 선포가 적용되는 41개 카운티에는 지난 4월 발표한 멘도시노와 소노마 카운티 외에 알라메다와 트리니티, 알파인, 컨, 프레즈노, 마리포사, 메세드, 나파, 네바다, 세크라멘토, 샌호아킨, 시에라, 튤레아, 욜로 등의 카운티들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뭄 비상사태 선언에 가뭄 상황이 훨씬 덜 심각한 남가주 카운티들은 제외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실제 강수량이 아닌 대규모 연방 및 주정부 상수 시스템으로부터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콜로라도강과 북부 지역에서 물을 수입하는 남가주 수자원국은 지역 저수지와 지하수 운행에 기록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A시 물 사용량은 지난 1970년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조경 물 공급 제한제 시행, 잔디 제거 리베이트 제공 등 물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측이 오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이 더 이상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LA 카운티와 가주에서는 당장은 CDC의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와 가주 정부는 CDC의 새로운 마스크 지침을 검토해보고 새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당장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끼리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로서리 매장이나 식당, 소매업소 등 비즈니스 실내 업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 아동의 초기 정착을 도울 위탁아동 케어팩 후원 캠페인을 펼칩니다. 위탁아동들이 친가정에서 나올 때 주로 빈손으로 신발도 못 신고 나오거나 쓰레기 봉지에 간단한 소지품만 싸서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위탁가정에서 다른 위탁가정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때에도 본인의 소지품을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랑의 케어팩은 위탁가정으로 배치될 위탁아동을 위한 생활 필수품과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된 가방으로 이번 캠페인 후원을 통해 연령별로 총 4종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케어팩에 들어갈 용품을 한인가정상담소에 직접 도네이션하거나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kfamla.org/donate을 통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 모금액은 위탁아동 케어팩을 만들기 위한 용품 구입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후원 문의는 213-235-4854번으로 하면 됩니다. 6개월 전 노록의 주유소에서 슈퍼로또 플러스 잭팟 당첨 티켓을 구입했던 여성이 복권을 실수로 세탁기에 넣고 돌려 복권이 망가졌다고 주장해 복권국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노록의 아콜 주유소에서 슈퍼로또 플러스 잭팟 티켓이 팔렸는데 이 주유소의 단골인 여성이 최근 주유소를 찾아와 본인이 잭팟 티켓을 구입했는데 옷 호주머니에 넣어둔 티켓을 실수로 세탁기에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실제 잭팟 티켓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가주 복권국은 주유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받아갔지만 주유소 측은 당시 영상은 이미 지워졌다고 밝히고 있어 진위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7분입니다. 목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0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5마일에서 19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또 110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도 17마일에서 21마일대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7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10번 프레이 사우스 방향 오늘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5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5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오늘 101번 사우스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 3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5마일에서 17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템플 스트릿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셋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로렐 캐니언 블루버드 사우스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헤스켈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5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센트럴 애비뉴 구간에서 4시 50분경 발생한 추돌 사고로 이 구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현재 윌밍턴 애비뉴부터 서행 시작되고 있고요. 사고 구간을 지나 센트럴 애비뉴부터 14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핫손 블루버드 구간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5마일에서 14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통합교육부가 공동으로 진행해 타운 내 학교 외벽에 한국 이미지를 그린 벽화의 제막식이 오늘 타운 내 호바트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통합교육부가 공동 진행한 한인타운 학교 외벽에 한국 이미지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13일 타운 내 호바트 초등학교에서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타운 내 호바트 초등학교와 마리포사 나비 프라이머리 센터 2개의 학교에 3개 외벽에 벽화를 그렸으며 2개는 Reach for the Stars 라는 제목으로 한인타운의 역사와 희망 그리고 다양성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호바트 초등학교 내 2층 크기의 건물 외벽에 그려진 Reach for the Stars 벽화가 공개되었으며 통합교육부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 모니카 가르시아 교육위원, 변지혜 교육장 등이 참여해 축하했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학교 내 대면 수업이 진행되기 수개월 전에 벽화 사진을 찍는 가족들을 목격했다며 벽화를 통해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학교의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축사를 했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벽화를 통해 커뮤니티 내 인종적 다양성과 함께 LA 내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어린 학생들의 대면 수업 복귀를 축하하고자 제막식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Showing the children how important diversity is in the communities that we serve, how important the Korean community is to the fabric of Los Angeles, and we're celebrating all students being back in school. It's a great day. 박경재 LA 총영사는 벽화는 지난해 말에 완성되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막식이 연기되었다며 학생들과 교육계 리더들과 함께 제막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가르시아 교육감이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여기 있는 심어진 나무들을 보고 꿈을 키우고 꽃이 그려진 벽화를 보고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런 잘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벽화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담당한 아티스트인 한인 2세 제이슨 장 씨는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에는 5명의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한 달 넘게 작업을 했다며 이날 제막식에서 공개한 벽화는 일주일 만에 완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Incorporate the themes that they gave me, which was hope for Koreatown, history of Koreatown, and diversity of Koreatown. And I really wanted to incorporate all three of the themes into one. 나머지 한 개의 벽화는 한국 캘리그래피 아티스트인 강병인 작가의 그대는 봄이요 꽃이라를 크게 확대한 작품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에 따른 유류 공급 차질과 관련해 국민 사이에 확산하는 불안감 완화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패닉에 빠지지 말라며 주유소에 사람들이 줄을 서거나 기름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극도의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이건 일시적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필요한 만큼 이상의 휘발유를 확보하지 말라면서 공포 심리에 따른 사재기가 정상화 과정을 지연시킬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유소에서도 이 시기에 소비자들에게서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누구도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주지사들과 가격 인상 제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송유관 재가동을 시작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지역별로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해킹 사태에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해킹 배후 세력이 러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휘발유 품귀 가능성에 따른 사재기 심리 확산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사태의 파장 확대가 국정 운영에 타격으로 작용할 걸 차단하기 위한 성격도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빗대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5.1 쇼크의 여파 속에 이듬해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에게 백악관을 내줬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의 주요 대기줄은 카터 이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불안한 경제 지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최대 국내 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경기 침체 탈출 등 두 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중 전염병 대유행은 강력한 방역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 정책 덕분에 확산세를 꺾고 정상화의 문턱에 점점 다가서며 한숨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 극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 취약계층 보호 등을 내세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지만 일자리와 물가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은 26만 6천 개에 그쳐 100만 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고용 쇼크라는 말과 함께 예상치 못한 둔화, 커다란 실망이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더욱이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가동 중단이 발생함에 따라 주유소 사재기가 벌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가 상승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벗어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구상의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경제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실망스러운 일자리 지표,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제 지표의 떨림이 백악관을 강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당장 현재의 기조를 바꿀 의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폭 완화된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을 철회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확정된 이 규정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계를 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기 오염에 대한 규제를 시도할 때마다 정부가 비용 편익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계 입장에선 규제 도입을 차단할 기회가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각종 정책 중 환경보호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것은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이클 리건 연방환경보호청 청장은 성명을 통해 공중보건과 환경보호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건 청장은 비용 편익 분석 의무화 규정 철회 결정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과학을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계의 경고를 믿지 않았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후변화가 중국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재임 기간에도 지론을 번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역 장교가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별도의 직업을 가진 주 방위군이 기소된 적은 있지만 직업군인이 체포돼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크리스토퍼 워너기리스 해병대 소령이 지난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당시 의사당 출입문을 지키던 의회 경찰관들을 밀치고 폭력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기리스는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의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복무 중입니다.
그는 의회 경관에 대한 폭행 및 저항, 법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는 그가 현역 장교임을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복무 기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회 폭동 사태로 지금까지 440여 명이 기소됐으며 당시 이 공격으로 의회 경관을 포함해 6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의 과잉 대응은 없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백악관에선 아랍 세계와 소통을 강화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해묵은 중동 갈등에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전략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공습이 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응이 폭력 사태 악화를 막기에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have seen thus far is that there has not been a significant overreaction. 그러면서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 공격 횟수를 줄이는데 문제 해결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측에 무력 충돌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 후 충돌 사태가 곧 진정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스라엘 편들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백악관은 주변 아랍국 지도자들과 25차례 이상 통화했다는 수치까지 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We're in regular dialogue multiple times per day, as I noted, with Egyptian and Qatari officials wh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ver for Hamas. And our objective here is de-escalation.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은 물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련 국가도 사태 진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줄곧 중국 견제에 집중했던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전략이 중동 사태 악화라는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돌연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 1조 7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테슬라가 알트코인인 도치코인 결제를 허용하길 바라냐는 투표를 진행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결정에 코인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자사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전기를 다량 소비하는 채굴과 거래 과정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재개 시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될 때라고 언급했는데 동시에 비트코인의 1% 이하 수준 에너지가 사용되는 다른 가상화폐를 찾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지난 2월 스스로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공개 선언한 뒤 15억 달러어치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도 추가해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놓은 게 머스크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과 이틀 전 도지코인까지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쓸 것처럼 설문을 진행해 알트코인 가격까지 급등시킨 만큼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배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언론들도 갑작스러운 머스크의 태도 변화를 비판했는데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띄우려고 비트코인을 폐기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장이 폭탄 발언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머스크의 결제 중단 선언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한때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5% 이상 급락해 5만 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이더리움도 10.8% 하락해 3,500달러 선으로 주저앉았고 도지코인은 22% 넘게 빠져 36센트로 떨어졌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주문하며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 필요성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캐터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재권 면제 합의 권한을 가진 세계 무역기구를 겨냥했습니다. 그는 WTO 지재권 면제 협상은 심각하게 분열된 무역기구인 WTO가 전 세계적 필요에 부응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재권을 면제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WTO와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의 방침을 환영했지만 독일과 유럽연합은 기업 혁신 의욕 저하, 미국의 수출 확대 선행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타이 대표는 WTO는 164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해 빨리 행동하거나 자주 예스에 도달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번은 인류를 위해 WTO의 타당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제약회사를 포함해 모든 당사자의 우려를 고려해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전날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제약회사를 향해 영웅이 될 수 있다며 지재권 면제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지재권 면제가 백신 공급을 늘리지 못한 채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에 중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타이 대표는 행정부가 생명을 구하고 세계를 더 빠른 성장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는 해법 도달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교차해서 접종하면 오한이나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회 맞은 10명 중 1명은 열이 난다고 했는데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에 화이자를 맞은 경우 이 비율이 34%로 올라갔습니다. 화이자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시는 41%, 화이자 2회는 21%였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매튜 스네이프 옥스퍼드대 교수는 오한과 피로감, 두통, 근육통과 같은 다른 증상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부작용은 짧은 시간 나타났고 다른 안전 우려는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교차 접종 시 면역 효능과 12주 간격 접종 시 반응 등을 포함한 결과를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모더나와 노바백스 백신까지 포함해 추가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 위반자를 모두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팍스뉴스에 출연해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헬스장 운영자 2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이 마스크 착용 없이 헬스장에 출입하도록 반복적으로 허용한 혐의로 최장 120일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수준의 사면위원회가 열리면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이를 위반한 모든 플로리다 주민에 대해 사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지침 위반 시 형사처벌되는 것에 대해 완전히 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런 일은 권고여야 하지 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염병 대유행 기간 대체로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보다는 경제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민주당 주지사에 비해 방역 지침 완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통하는 드샌티스 주지사는 가장 강력하게 경제 정상화 조치와 방역 지침 완화를 주장해 보건당국과 벌어진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년 9월 식당과 술집에 적용한 인원 제한을 모두 없앴고 이달 들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긴급 명령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걸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세월호 유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지난달 특검이 임명된 지 20일 만입니다. 우리 특검을 있게 한 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판식을 마친 특검팀의 첫 공식 일정은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유족들은 필요한 경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다 엉망으로 해놨으니까 특검이 좀 제대로 수사하는 걸 좀 보여줘야죠. 제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특검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은 세월호 CCTV 조작 의혹과 영상 녹화 장치인 DVR 수거 과정 관련 의혹 등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3분 전 영상만 존재해 CCTV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이 세월호에서 수거했다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종료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공을 특검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검찰과 사참위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특수 첨단 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의혹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조사에 한계가 있는 데다 관련 기록이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8차례에 걸친 진상규명으로도 명확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이 이번 세월호 특검 수사로 드러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를 열어 임혜숙, 노형욱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168명이 찬성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전원 퇴장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딴지 걸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심조차 내팽개쳤고 거대 여당의 폭거가 다시 시작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하명에 충실하게 무책임한 폭주기관차에 합성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숫자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뭘 채택했다는 겁니까? 의사진행만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갈 아니 뭘 채택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채택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2차례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결국 박준현 전 장관 후보자 사퇴로 힘을 얻은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과 청문 보고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고 길었던 청문 정국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은 모두 31명이 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부겸 총리 인준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따지겠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박준영 전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마당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국무총리 인준 강행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장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만 목숨 협치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예고했고 인사권자에게 직접 묻겠다면서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여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는 당내 일부 의견은 국민과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에 묻혔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심을 충분히 수용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고 다음 주엔 대통령 순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총리 자리를 더 비울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코로나 분단 와중에 하루가 중요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이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그 발목을 확 잡아버리는 겁니까? 또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청문회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청문 정국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당장 국회 운영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월 국회 일정도 못 잡은 상태여서 손실보상법과 이사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는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의사 일정을 계속 거부하며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경우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전국 경색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엔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관련 수사를 막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출국금지 요청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에 대해 수사 무마를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전 검찰국장이 전화를 건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외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당시 어떤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던 이규원 검사가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선임 행정관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광철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윤대진 전 국장에게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이에 윤 전 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 중단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안양지청이 수사 중단 직전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는데 박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윤대진 전 검찰국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사실상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사건 처리 방향을 지켜보며 조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뉴욕 증시는 산업 대표주와 기술주들이 대거 오른 가운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33.79포인트, 1.29% 오른 34,021.45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9.46포인트, 1.22% 오른 4,112.5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3.31포인트, 0.72% 상승한 13,124.99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3대 지수는 2%가량 하락했지만 이날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 1월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S&P 500지수도 2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공포를 부추겼지만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로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종별로 에너지주가 유가 하락에 1% 이상 하락했고 나머지 10개 업종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3%가량 하락했으며 JP모건 체이스는 2.57%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에 포함된 30개 종목 중 쉐브론만 0.64% 하락하고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증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송유관이 재가동을 했다는 소식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26달러 하락한 배럴당 63.82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콜로니얼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유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콜로니얼은 전날 늦게 성명을 통해 송유관의 재가동을 시작한다며 모든 라인이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는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일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로비 프레이저 글로벌 리서치 담당 매니저는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휘발유 부족 사태와 미국의 휘발유 소매 가격 상승 등에도 송유관 운영이 재개되면서 이번 충격은 단기에 그쳤으며 장기적인 위험 잠재력도 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는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미국 송유관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국의 수요는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송유관 가동 중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유가는 최근 급반등했고 가동 중단 사태가 해소되면서 유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범죄 단체에 몸값을 지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콜로니얼은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당한 지 수시간 만에 동유럽의 해커들에게 거의 5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이 금액을 전달했고 미 연방정부도 콜로니얼이 몸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또 다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급부상한 신생 해킹 단체 다크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다크사이드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사하는 성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동유럽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사이드는 지난해 8월 이후 주로 영어권 서방 국가들의 80개 이상 기업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저질러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낮 기온 역시 70도 초반대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주말인 토요일은 전날인 금요일보다 낮 기온 2, 3도가량 더 내려가겠고 일요일의 낮 기온은 LA 지역도 60도 초반대까지 떨어져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5도, 6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5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4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일찍 찾아온 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또다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6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5도, 습도 70%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